이번 영상은 개묘년 간목일간의 운세입니다. 먼저 개묘년은 간목일간에게 개수는 정인이죠. 그리고 묘목은 겁재예요. 십신으로는 겁재이고 보통 묘월의 간목을 양인격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는 글자가 가장 강한, 해묘미 운동의 가장 강한 공간에 드러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인성이라는 글자를 묘가 함께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인성이라는 문서로 인한 사건, 직장인이다 라고 하면 승진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학생이다 그러면 합격,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매매의 의미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천간에 먼저 무토가 있으신 분들은 운에서 온 개수하고 무토가 무게 합을 하죠. 무토라는 편재, 그리고 개수가 합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업이나 일에 투입되는, 그리고 인성을 끌고 왔기 때문에 뭔가 진급의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 편재라는 돈하고 문서를 묶었잖아요. 그러면 투자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정화하고 개수는 정계충을 하죠. 그래서 정화가 있으신 분들은 정화라는 상관하고 개수, 인성, 정인이 충돌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상관이라는 건 내가 내뿜는 기운이고요. 인성이라는 건 관이 내뿜는 기운이에요. 그 기운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은 직장인의 경우는 단체하고 서로 뭔가 조정을 해서 의견을 일치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 만약에 이게 맞지 않아 그러면 여기를 그만두겠어, 나가겠어, 이직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럼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미혼의 경우는 남자친구하고 뭔가 다툴 일이 많다. 서로 의견을 일치시켜야 돼서 조정할 일이 많다. 미혼의 경우는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의 경우는 이럴 때는 뭔가 결혼이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로 이 묘목하고 사주 원국에 어떤 글자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차례대로 한번 쭉 서로 이 글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주 원국에 지지로 인목이 있다. 그러면 인목, 묘목으로 목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중복되는 그런 해가 됩니다. 목이 강하게 온다는 건 반대 기운인 금기가 약화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비겁은 강해지고 금이라는 관은 약해진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남자 문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다른 글자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글자하고 한번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원국에 이 묘목이 있다. 그러면 그 궁이, 이 묘라는 글자가 어느 궁위에 있는지 그 궁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주변 글자와의 관계, 이 묘가 옆에 어떤 글자하고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주변 글자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묘년 같은 경우는 간목일간에게는 비겁이 굉장히 강화가 돼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힘이 세지겠죠. 그러면 긍정적으로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일의 추진력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자존심만 세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관하고 충돌로 인해서 관이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쟁관의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강하게 추진을 하다 보면은 겁재가 왔기 때문에 이 쟁제의 의미로 또 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시고 잘 살피시고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주에 진토가 있으시다. 그러면 묘목하고 진토는 묘진천이라고 해요. 진토는 인묘진, 목방합을 함께하는 글자고 목기운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토기운이 이 목을 받아줘야 하는 내부적으로 뭔가 사람을 받아내는 그 일에 있어서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간목에게는 비겁의 기운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진토라는 편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쟁제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운에서 이 계수라는 인성이 왔잖아요. 문서의 문제가 이게 이제 추가되기 때문에 구조에 따라서는 매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 사화가 있으시다 라고 한다면 묘목을 가지고 사화를 키워서 사중 경금을 단단하게 하려는 문제가 추가가 돼요. 사 입장에서는 묘가 하자는 대로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묘가 주인공입니다. 긍정적으로는 비겁하고 단체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만 부정적으로는 이게 이제 직장이나 단체에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뭔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건 괜찮지만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좀 주의해서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 오화가 있으시다. 그러면 올해는 묘오파가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됩니다. 계묘년은 목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목생화로 식상인 활동을 통해서 이 오중에는 또 토가 있죠. 그러면 식상생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목이 강하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은 많지만 아직 돈을 벌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 내부적으로 돈을 버는 물질 활동을 위해서 변화해야 할 일이 있고 조정해야 할 일이 함께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 원국에 미토가 있으신 분들은 묘목하고 미토가 묘미하고 이제 반합을 하죠. 해묘미 목삼합의 반합이 일어나는 해가 됩니다. 묘목과 미토가 합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지만요. 구조에 따라서는 서로 묶이는 거예요. 묘목이라는 이 묘 중에는 가불이 있기 때문에 비겁이 있고요. 미토에는 기토라는 돈이 있고 거기에 정화라는 상관. 그러니까 서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다가 서로 뭔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의 의미를 쓰지 못하고 원래 하려고 하는 게 뭔가 변색되어 버리는 그리고 서로 합으로 답답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간목 입장에서 보면은 비겁하고 동업으로 물질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되지만 사실 부정적으로는 간목은 미토에 잡혀요. 그리고 그 잡혀갖고 힘들게 답답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주에 신금이 있으시다. 그러면 신금하고 묘목하고 묘신으로 원진 귀문이 일어나는 해가 됩니다. 계묘년은 묘목이 온 해이기 때문에 묘목이 왕이라고 했어요. 신금이 묘목과 합으로 이게 이제 서로 예민해지는 모습입니다. 신금은 간목에게는 편관이죠. 그리고 간목에게 이 편관이라는 것 자체는 직장인이라면은 이 묘목하고 직장에서 뭔가 경쟁, 그리고 서로 맞지 않으면 이직, 여자의 경우는 남자 문제가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 단체에서는 겁재, 이 묘 중에는 가불이라는 비겁이 있다고 했잖아요.
겁재하고 단체하고 편관이 묘신으로 뭔가 암합을 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예민해지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원국에 묘신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그런 작용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이 대운에서 묘신이 일어났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올해만 묘신이 작동한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굉장히 큰 이벤트로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묘신 원진 기문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묘 중에 갑을이 있고요. 그리고 신 중에 경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경금은 갑경충, 그럼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을은 그 사이에서 합으로 경금하고 합으로 묶기 때문에 이 충하고 합 사이에서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갑하고 경이 막 싸우다가 을이 끼어들어서 싸움을 좀 말리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직장에서는 경금은 을하고는 합을 하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 있다 그러면 경금이 을목편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갑일간에게는 비겁과 경금, 편관과의 문제, 경쟁의 관계가 되고요. 그 안에서 뭔가 구설, 시비, 관제, 인간관계로 인한 정신적인 소모가 있는 그런 해가 됩니다. 대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관은 약하고 일간이 강하기 때문에 자존심, 갈등 이렇게 됩니다. 사주에 유금이 있으시다. 이런 경우는 묘유충이 일어나죠. 변화, 변동, 조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묘신에서는 이 묘라는 건 어쨌거나 신금을 만들러 가는 그런 의미지만 묘하고 유는 방향성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충을 통해서 완전히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이 목금이라는 건 인체에서는 건강에도 강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 문제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충이 일어나는 궁위에서 그 십신, 그리고 조정해야 할 일이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 경우도 묘 중에 갑을이 있고요. 유 중에는 경신이 있어요. 그러면 관하고 비겁하고 충돌이죠. 그래서 쟁관의 의미가 될 수 있고, 긍정적으로는 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충을 통해서 방향을 정하겠죠.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발전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문제, 여자한테는 남자 문제가 추가되겠죠. 사주에 술토가 있으시다. 이 경우는 묘술 육합이 일어납니다. 묘술이 사주에 있는지, 대운에서 만났는지, 세운에서만 일어난지 다 다르겠지만 묘술 육합, 묘는 겁재고요. 술토에는 술 중에 신금이 있잖아요. 신금이라는 관하고 묘 중에 갑을이 있는데 을목하고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비겁하고 술중 신금, 관의 문제가 되겠죠. 구조에 따라서는 뭐 달라지겠지만 이게 개수를 끌고 오는 그런 해기 때문에 매매나 구조에 따라서는 쟁제, 관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음에 해수가 있으신 분들, 사주에 해수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해수하고 묘목이 해묘 반합을 하죠. 해수는 이민년에 인목을 키웠어요. 갑의 뿌리를 해수로 키운 다음에 올해는 묘라는 줄기가 자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작년에 기획을 통해서 올해는 실행하는 모분동이 가장 활발한 모습이 됩니다. 작년 활동을 본격적으로 성장시키는 의미가 되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수기운이 약화되겠죠. 그러면 그동안은 내가 생을 받았다고 하면 앞으로는 목이 화를 키우는 방향으로
목이 주도해서 이 공간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앞으로는 부담이 생기는 그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겁재하고 함께 있으니까 경쟁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경쟁보다는 이런 경우는 비겁과 관계 문제를 잘 풀어서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 자수가 있으시다. 그러면 자묘형이 일어납니다. 자수와 묘목이 형을 통해서 조정할 문제가 생기는 그런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수는 간목에게는 인성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 개수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자에서 개가 드러났다. 이 자가 가지고 온 게 또 묘목이라는 겁재를 또 끌고 온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아까 해수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문서의 형태가 뭔가 바뀌는 거예요. 임에서 개로. 그러면 임이라는 거는 편인이었고요. 개는 정인이죠. 그러니까 정식 문서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구조에 따라서 이게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이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애정 관계의 변화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토입니다. 축토가 있다면 축토는 작년에는 이 간목이 인목을 드러내게 도와주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 결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축에서는 또 사유축 금은 이제 끝나고 그 금 속에서 목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금수 운동에서 목화 운동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축에서는 개수가 묘를 끌고 묘하고 축은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떠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 궁이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경우도 화기가 강하다 그러면 목생화, 화생토로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축에서는 축, 인묘, 진으로 진토를 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식상으로 토를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묘년 간목의 운세였습니다.